손자를 위해 음식을 들고 서울로 상경한 할아버지. 하지만 승진을 위해 엘리트 셰프는 그를 문전박대하고 맙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요식업계 거물들이 모두 출동했고 미슐랭 가이드 한국 지부장까지 급히 달려와 무릎 꿇으며 시작되는 한 젊은 셰프의 인생을 바꿔준 레전드 참 교육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는 할아버지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아침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할매 손맛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이죠. 이곳의 주인인 박영우 할아버지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시골 식당 사장님 같아 보이지만 박영우 할아버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당 한쪽 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박영우는 하얀 요리복을 입고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은 다름 아닌 청와대였죠. 한때 박영우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식탁을 책임지던 궁중요리의 마지막 계승자였습니다. 30년간 청와대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국빈 만찬부터 일상식까지 모든 요리를 도맡아 하던 전설적인 요리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박영우는 그런 화려한 과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요리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 손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박영우는 민준이가 좋아하는 김밥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향이 솔솔 나는 밥에 정성껏 볶은 우엉과 당근, 그리고 직접 절인 단무지까지 넣어가며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말았죠. 단순해 보이는 김밥이지만 박영우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민준아, 김밥 다 쌌다. 서울 가는 버스 시간 놓치지 말고 가거라. 박영우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김밥을 손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요리학원을 다니며 자신만의 요리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서울의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인턴십 기회가 생겼다고 기뻐하며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었죠.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라 쿠진느라는 곳인데 정말 유명한 곳이래요. 최진우라는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던데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인정받은 실력자라고 해요. 민준이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영우는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요리사들은 서구식 기법에만 매달려 우리 전통 요리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도 손자가 좋아하는 일이니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라 쿠진느는 도시의 화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대형 창문 너머로는 최고급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왔고 입구부터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이곳의 총주방장인 최진우는 32살의 나이에 이미 요식업계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프랑스 요리학교를 졸업한 후 유럽 각국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분자요리학과 현대적 플레이팅 기법에 능통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요리 스타일을 완성해냈죠. 그런 그에게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한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는 레스토랑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오후 최진우는 주방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메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정교하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이 놓여 있었고
모든 직원들은 숨죽여 그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메뉴의 컨셉은 동서양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일본이나 중국 요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식은 아직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인턴십 지원자가 한 명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진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중요한 브리핑 중인데 왜 방해하는 거죠? 나중에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서 매니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최진우는 한숨을 쉬며 브리핑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매니저를 따라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박민준이라고 하시죠? 지원서를 보니 특별한 경력이 없네요. 요리학원 수강생이고 가족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인가요? 최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양평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배웠고 특히 전통 한식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양평의 작은 식당이요? 그곳에서 배운 것이 전통 한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훌륭한 요리사세요. 궁중 요리도 잘하시고.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최진우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혼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레스토랑은 세계적 수준의 파인 다이닝을 추구합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한식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요? 최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리는 예술입니다. 정교한 기술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죠. 시골 식당에서 하는 것들을 요리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해갔어요. 최진우는 자신의 서구식 요리 철학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고 전통 한식을 단순한 시골 음식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라 쿠진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면접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회를 얻었지만 매일이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최진우 셰프는 인턴들에게 특히나 까다로웠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가차없이 질책을 퍼부었습니다. 이날도 민준이는 새벽 5시부터 출근해서 기본적인 재료 손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양파 다이싱, 당근 줄리엔, 허브 다듬기 등 반복적인 작업들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조금이라도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흐트러지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했습니다. 한편 양평에서는 박영호 할아버지가 손자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고 집에 올 때도 예전처럼 활기차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있을까? 박영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손자가 좋아하는 닭곰탕에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구수한 된장으로 만든 쌈장까지 정성껏 챙겼죠. 오후 3시쯤 박영호는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손에는 따뜻하게 보온된 도시락과 밑반찬들이 들어있는 보온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겠지만 오늘은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거든요. 라 쿠진느에 도착한 박영호는 입구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자신 같은 시골 할아버지가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어요. 실례합니다. 여기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박민준을 찾고 있는데.
박영호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침 그때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최진우 셰프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요리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장난하는 거야? 최진우가 민준이가 만든 요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박영호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방 근처로 다가갔어요. 유리 너머로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고 최진우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었죠. 셰프님, 저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했는데,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그 시골 식당 이야기야?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몇 번 말해야 알아들어? 여기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라고. 김치찌개 끓이는 곳이 아니야. 하지만 한식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입니다. 특히 우리 할아버지는. 민준이가 목소리를 높이려 했지만 최진우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만해. 정말 지겹다. 한식이 뭐가 훌륭해? 단순하고 투박한 시골 음식이 무슨 예술이야? 지금 세계적인 요리 트렌드가 뭔지 알아? 최진우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으로 변했어요. 박영호는 유리문 너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동시에 그 젊은 셰프의 오만함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식은 깊이가 없어. 그냥 재료 넣고 끓이면 끝이잖아. 어디서 기교를 찾을 수 있어? 플레이팅은? 창의성은? 최진우가 계속해서 한식을 깎아내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식에도 오랜 역사와 철학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궁중요리까지. 궁중요리? 최진우가 비웃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야? 시대에 뒤떨어진 음식을 왜 자꾸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야? 바로 그때 박영호가 주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주방 안의 모든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민준이 할아버지입니다. 박영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주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박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위치를 의식하며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어르신, 여기는 주방입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이에요. 최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손자가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집에서 만든 음식을 좀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집에서 만든 음식? 최진우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직원들이 외부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정식은 더더욱 안 되죠. 민준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셰프님, 저희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데. 정성? 최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요리는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감정에 휘둘려서 만드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박영호는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셰프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리에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최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마음? 정성? 그런 추상적인 것들로 맛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박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님은 왜 요리를 시작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최진우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요. 세계적인 셰프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최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시라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한식은 세계적인 기준에 못 미쳐요. 단순하고 투박하다고요.
박영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문득 30년 전 청와대에서 만났던 한 젊은 요리사를 떠올렸어요. 바로 김성민이었습니다. 당시 김성민도 지금의 최진우와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셰프님, 혹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프랑스 요리학교에서. 아니요, 그 전에 말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있다고 느꼈을 때를요. 최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 기억을 떠올려 본 적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박영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요리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져 왔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상적인 이야기는 최진우가 말하려 했지만 박영호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셰프님, 지금 이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단순히 기계처럼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각자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요리하고 있나요? 최진우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보니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가득한 얼굴들이었죠. 요리는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영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만드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음식에서 진정한 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진우는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의 말이 자신의 철학과 완전히 상반되었거든요. 어르신, 이제 그만 가보시죠. 여기는 작업하는 곳이니까요. 최진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영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보온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건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먹어라.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민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최진우의 차가운 태도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거든요. 박영호가 주방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돌아서서 최진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셰프님, 진정한 요리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기억해 두세요. 완벽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져도 진정한 요리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남기고 박영호는 조용히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서고 있었어요. 이 젊은 셰프에게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박영호가 레스토랑을 떠난 후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방금 전 만났던 젊은 셰프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최진우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이 만났던 김성민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당시 김성민도 지금의 최진우와 똑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려 했고 전통 한식을 구식이라며 무시했었죠. 청와대 주방에서 일하게 된 초기에는 정말 다루기 힘든 후배였어요. 박영호는 그때를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성민이 처음 청와대에 왔을 때 궁중 요리를 보고 이런 고리타분한 음식을 왜 고집하냐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때 박영호는 화를 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죠. 그때 성민이도 지금 저 친구와 똑같았는데 박영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최진우에게도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야겠다고 말이죠. 박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김성민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부탁을 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김성민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편 서울 중구 대한외식그룹 본사에서는 김성민 회장이 주재하는 중요한 임원진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년도 프리미엄 다이닝 사업 확장에 관한 안건이었고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가 결정되는 자리였죠.
신규 매장 후보지를 보면 강남과 잠실 쪽이 유력한데 김성민이 자료를 검토하며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서가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이런 중요한 회의 중에 방해하는 것은 정말 예외적인 일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영호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박영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부님이 직접 전화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김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박영호님께서 회장님과 급히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김성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던 회의를 갑자기 중단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김성민은 단호하게 말하며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김성민은 깊게 숨을 고른 후 전화를 받았어요. 사부님, 김성민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민아, 바쁜 시간에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박영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성민은 즉시 긴장했어요. 사부님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거든요. 네, 사부님. 무슨 일이세요? 라 쿠진느라는 레스토랑 알고 있나? 최진우라는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곳 말이야. 김성민은 최진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업계에서는 실력 있는 셰프로 평가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오만하다는 소문도 들리곤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박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준이가 그곳에서 인턴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진우가 한식을 무시하며 보인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김성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스승님이 그런 무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더욱이 그 상대가 한식 전체를 모독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사부님, 제가 당장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민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그 친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구나. 다만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래. 김성민은 사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관대함을 보이시는 사부님의 모습에 더욱 죄송스러웠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김성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요식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긴급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김성민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즉시 주요 요식업계 인사들에게 연락을 돌려주세요. 미슐랭 가이드 한국 지부장, 요리 프로그램 주요 PD들, 그리고 유명 레스토랑 오너들까지 모두 말이에요.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시길래? 박영호 사부님에 관한 일입니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연락하세요. 김성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민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즉시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대한외식그룹 회장의 긴급 요청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응답했습니다. 특히 박영호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업계 원로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죠. 정말 그 박영호 선생님 말이에요? 미슐랭 가이드 한국 지부장이 전화 너머로 물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궁중요리의 마지막 계승자이신 그분 맞습니다. 김성민이 확인해 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제가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요리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박영호가 모욕을 받았다는 소식은 업계 전체에 충격파를 일으켰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던 유명 셰프들까지도 일정을 취소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쯤 라 쿠진느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평소 같으면 예약도 잡기 힘든 유명 인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은 이미 잊어버린 듯 평소와 다름없이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직원 하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셰프님, 큰일 났어요. 밖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무슨 소리야? 최진우가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성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업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와 있어요. 미슐랭 가이드 지부장님도 오셨고 텔레비전에서 보던 유명 셰프들도. 최진우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 특별한 제안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겠어. 최진우가 주방복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로 나간 최진우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어요. 평소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만 보던 유명 인사들이 실제로 자신의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거든요. 김성민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최진우 셰프시죠? 저는 대한외식그룹 김성민입니다. 아, 네. 김성민 회장님, 영광입니다. 최진우는 급하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박영호 선생님을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성민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영호? 아, 그 할아버지 말씀이시는 건가요? 최진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라는 표현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할아버지라고 하셨나요? 미슐랭 가이드 지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점점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어떤 할아버지가 와서 된장찌개 어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분 이야기를 됐습니다. 김성민이 손을 들어 최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모르시는 거군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최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대의 택시가 나타났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영호였어요. 김성민이 급하게 연락을 해서 다시 오게 된 것이었죠. 김성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박영호를 향해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진우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할아버지가 이 모든 유명 인사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김성민이 박영호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성민아. 다만 이 젊은 친구에게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었을 뿐이야. 박영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우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진우는 박영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티며 박영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박영호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최진우에게 다가갔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다. 젊은 친구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무엇인가요? 최진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진정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해.
박영호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톤이었어요. 김성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최진우 셰프, 박영호 선생님은 대한민국 궁중요리의 마지막 계승자이십니다. 30년간 청와대 주방장을 지내시며 역대 대통령들의 식탁을 책임져 오신 분이죠. 최진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박영호는 그런 최진우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박영호가 손을 들어 김성민을 제지했어요. 이 젊은 친구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을 뿐이야. 박영호는 최진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요리사가 될 수 없단다. 그럼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최진우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지. 요리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 박영호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자네가 아무리 완벽한 기술로 음식을 만들어도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화려한 장식품일 뿐이야. 최진우는 박영호의 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요? 최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못이 아니야. 다만 아직 절반만 배운 것뿐이지. 박영호는 최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배웠으니 이제 마음을 배울 차례야. 그때 민준이가 레스토랑 안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최진우 셰프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민준아, 이리 와라. 박영호가 손자를 불렀습니다. 이 젊은 셰프님과 함께 진짜 요리가 뭔지 배워보자. 박영호는 최진우에게 제안했어요. 셰프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내가 간단한 된장찌개 하나 끓여볼 수 있을까? 그리고 자네도 자네 방식으로 만들어 보게. 그러면 자네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요리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한쪽에서는 박영호가 정성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진우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같은 요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영호의 손놀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에 의미가 있었어요. 된장을 풀 때도, 채소를 넣을 때도, 간을 맞출 때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서는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반면 최진우는 완벽한 기술로 요리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깔끔했지만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을 때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맛을 본 모든 사람들은 박영호의 된장찌개에서 느껴지는 깊은 맛과 따뜻함에 감탄했어요. 최진우도 두 음식을 모두 맛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자신의 것이 더 완벽할지 모르지만 박영호의 음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알겠나? 박영호가 물었습니다. 최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후 그는 자신의 요리 철학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바뀐 것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방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최진우가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딱딱하고 차갑게 대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싶고 함께 더 좋은 요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최진우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준이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했다. 내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것도, 너를 함부로 대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었어. 앞으로는 내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최진우의 사과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셰프님. 저도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최진우는 박영호 선생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의 작은 식당을 방문해서 전통 한식의 깊이를 배웠고 무엇보다 요리에 마음을 담는 법을 익혔어요. 박영호는 그런 최진우를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리는 기교가 아니라 정성이야. 박영호가 된장찌개를 끓이며 말했어요. 이 된장 하나도 몇 년씩 정성 들여 만든 거고 이 두부도 장인이 직접 만든 거지. 그런 정성들을 모아서 더 큰 정성으로 요리하는 게 진짜 요리사의 일이란다. 최진우는 그런 가르침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에서도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어요. 메뉴에 한식 요소를 접목시키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음식을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 후 라 쿠진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서구식 파인 다이닝의 기교와 한식의 따뜻한 정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스타일의 레스토랑이 되었어요. 손님들의 반응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음식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달라졌어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예전과 비슷한데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최진우는 그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박영호 선생님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거든요. 특히 민준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진우는 민준이를 단순한 인턴이 아니라 소중한 동료로 대했고 민준이의 전통 한식 지식을 존중하며 배우려고 했어요. 민준아, 내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법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 메뉴에 활용해 보고 싶어. 최진우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민준이는 기꺼이 할아버지의 비법을 공유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동료애가 생겨났습니다. 마침내 라 쿠진느는 한국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박영호 선생님의 인정이었죠. 시상식 다음 날 최진우는 양평을 찾아가 박영호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박영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나는 그저 길을 알려준 것뿐이지. 그날 저녁 박영호는 민준이로부터 온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최진우 셰프님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진정한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박영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한 젊은 요리사가 올바른 길을 찾았고 손자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진정한 요리의 정신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는 것이었어요. 기교와 화려함보다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요리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박영호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가르침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그 따뜻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밥이 보약이다. 밥심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해주는 음식은 언제나 맛있습니다. 오늘 저도 어머니가 해주시는 된장찌개에 밥을 먹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하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